열심히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산재 보험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은 마치 후생복지비처럼 쉽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누굴 위한 산재보험인지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밤낮 없이 오랜 시간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 하지만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하루 12시간씩 그렇게 장시간 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업무상 과로에 의한 산재 인정을 받기가 불가능한 직종으로 돼버리고 37살 염상열 씨는 2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기업 사원으로 그 누구보다도 활기차게 일했던 그가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의사소통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말 못하니까 답답해요. 평소 운동을 좋아하던 건장한 체격의 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아버지. 쓰러지고, 예, 한 2번 정도 봤어요, 저는. 질병, 특히 뇌심혈관 질환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평생 편마비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심각한 장애가 남는 질병이죠. 그 중대한 사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5분 내지 10분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당시 하루에도 몇 번씩 생사를 넘나들었던 터라 이 정도 회복된 것만도 기적이라 말합니다. 말도 못하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와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고맙죠.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 출고와 수납 등의 업무를 해온 상열 씨. 쓰러지기 한 달 전 근무지를 옮긴 뒤 늘어난 업무와 실적 부담 등으로 유독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회사 얘기를 좀처럼 안 하는 놈인데 이제 5년 가고서부터 한 2, 3일 지나서부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회사 얘기는 17년 동안 다니면서도 한 번 안 했던 사람인데 이제 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속으로 그랬죠. 너 많이 힘들구나. 그때 조금 더 신경 써줄 거라는 생각 안 하세요? 후회되죠. 저도 이제 한 37년간 근무를 하면서도 이게 사실 회사에 한 번 결석을 안 해봤어요. 저는 그런 것만 가르쳤어요. 네가 감기가 들어서 못 일어날 정도라도 회사에 의자에 가서 앉아서 앓는 소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만 가르쳐가지고 내가 너무 그런 걸로다가 이제 죄책감이 많죠. 제가. 상열 씨의 뇌출혈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 생각했기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는 아버지.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날아온 산재 불승인 통보를 아버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업무가 갑자기 더 늘어났고 또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힘들어가지고 천안에서 온양으로, 온양에서 천안으로 중앙지검까지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업무 처리를 했고 근데 안 된다고 했을 때 진짜 통탄했어요. 이것도 500만 원, 이것도 500만 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쭉 낸 거예요, 이게. 1억 원이 넘게 들어간 치료비도 그렇지만 아들의 막막한 미래를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지 엄마나 저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70이 넘고 이제 해서 만약에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없다고 보면 저 혼자 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간다면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는 물론 일을 쉬는 동안에 임금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남을 경우엔 이에 대한 보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열 씨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2005년, 2009년도 건강검진 결과상에 고혈압 의심, 비만관리 등의 소견이 있었다. 이렇게 봤을 때
자연경과 과정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발병 당시 건강한 상태였는데도 과거의 검진 기록을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발병 당시에는 저희도 증거 자료를 제출을 했지만 이미 정상 혈압 수치로 돌아와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게 저희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염상열 씨가 건강검진 받았던 그 기록상으로 다 나오고 있죠. 과로의 기준 자체가 업무 강도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량이나 시간만 따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사실은 1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2배 이상의 업무 하정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즉 경쟁사와의 아주 극심한 경쟁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노출이 됐고, 그때 일하는 1시간은 그냥 평상시에 아주 편안하게 일하는 1시간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별로 감안을 안 해줘요. 실제로 2008년 개정된 노동부 고시는 단순화, 수치화된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신청 건수의 80%나 됩니다. 10건 중 겨우 2건꼴로 산재를 인정받는 상황. 택시 운전자 같은 경우는 하루 12시간씩 그렇게 장시간 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업무상 과로에 의한 산재 인정을 받기가 불가능한 직종으로 돼버리고, 늘 야간 교대 근무나 연장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의 법의 기준은 그러니까 칼퇴근하고 그 다음에 이 연차휴가 쓰고 조효수당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다, 모두가 그렇다라고 판정을 하고 그냥 기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약 항상 야근을 하거나 항상 과로를 하거나 조효수당 같은 걸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아예 기준에 잡히질 않습니다. 2008년 도입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도 산재 승인율을 낮추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단독으로 해오던 업무상 질병판정이 공정성 논란에 시달리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판정의 공정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업무상 질병, 특히 뇌심혈관 질환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평생 편마비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심각한 장애가 남는 질병이죠. 그 중대한 사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5분 내지 10분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이는 공단도 인정하는 문제. 다만 최근 심의 건수를 줄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의 건수를 줄여도 한 건당 심의 시간은 평균 12분에 불과합니다. 해고 사건은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죠. 노동위원회만 돼도 한 근로자의 해고 사건을 판단하는데 최소한 1시간 이상 이게 걸리겠단 말이죠. 근데 질판위는 그 근로자의 어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다 이렇게 검토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죠. 승열 씨가 재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인지장애랑 언어장애 부분인데 조금 단순한 업무 쪽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소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 산재가 되든 아니면 몸이 정상으로 오든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산재로 인정받기도 어렵지만 신청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올해 51살인 김명순 씨. 김 씨는 대형 제과업체 소속으로 대형 마트에서 제품 진열을 담당했습니다. 계속 위에서 내렸다가 밑에 굽혔다가 세웠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진열하는 것도 어떤 데는 주저앉아갖고도 그 무릎을 구부리고도 하지만 계속 허리를 구부리고 아니면 서서 이렇게 쳐다보고 하고.
자신의 일에 애착이 많았다는 김 씨. 연장 근무는 기본에 휴일도 반납해가며 열심히 일해 상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설 연휴 직후 상자를 내리다가 허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명절 바로 쉬고 제가 이렇게 물건 내리면서 목을 삐걱했었거든요. 그때부터서 그날 목이 아파갖고 목도 안 돌아가고 허리하고 같이 이래 아파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게 됐죠. 거기 갖고 처음에 이제 검사하니까 디스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허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이제 다리 쪽으로 타고 내려와갖고 다리를 쩔뚝거리고 막 다녔었거든요. 결국 급히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김 씨. 일하다가 다친 것이어서 산재 신청을 요청했지만 이야기를 꺼냈을 때 회사 관계자는 크게 화만 냈다고 합니다. 전화를 했을 때 이런 일은 없었다. 산재 안 된다. 그리고 퇴사를 했는데 무슨 산재가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속한 회사를 통해 이뤄지지만 김 씨는 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신청서를 냈습니다. 회사에 그만큼 해줬으면 몸이 아파서 그렇게 해줬으면 어느 정도라도 산재라는 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하다 다쳤으니까. 회사 측의 태도는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술을 해줬는데 그걸 보고 이제 확실하냐고 와가지고 거기 매장의 담당들, 매장의 대리들 다 물어보고 그걸 녹음을 하는 걸 걔가 왜 녹음하냐고 스트레스도 얼마나 많이 받았겠나. 막 매장에서 울고 그랬다 하더라고. 도대체 회사 측은 왜 산재 신청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을까? 인상적인 아예 전달이 안 된다고 해요. 해주면 다 해주는데 그 부분이 어떤 피해를 신청에 문제가 있을 건 아닌가 싶어요. 아무도 김 씨의 산재 신청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 하지만 회사 측에서 산재 신청에 적극적이었다면 김 씨가 굳이 노동단체를 찾아갈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안 해주고 싶은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사업주 도장은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법이 바뀌어서 사업주 날인은 그냥 확인하는 거지만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산재 신청이 돼서 건수가 올라가면 산재 다발 사업장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노동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례를 만들어주지 않겠다라고 차단시키는 경우들이 훨씬 많죠. 산재보상 신청서를 낸 지 석 달 뒤, 김 씨는 결국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씨의 디스크가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 생긴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입니다. 이제 김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불승인 났을 때 이제 억울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 신청하는 과정이 심사를 거치는 과정이 있고 재심사 행정소송 이게 이제 크게 과정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심사 과정은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고 재심사는 노동부의 재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업무 관련성 평가서, 그러니까 산업의학과의 소견을 받은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작업을 하면 허리에 부담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견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소견서를 하나 제출하는 게 필요한 거고. 비스킷 박스는 한 30박스, 40박스도 그게 그런 데 실리죠. 하고 그게 되면 또 밑에 김 씨의 허리병이 과연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 이걸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이 하시는 업무 중에 허리에 부담 작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무빙워크에서 일하시니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그것들도 허리 부담이 많이 됐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김 씨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라며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비직업적 노인을 너무 크게 놓고 판단을 하면 직업종들이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들을 고려하기 시작을 하면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취재 도중 입수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산재 승인 현황 자료에서 이상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공단 직원들은 김 씨와 비슷하게 상자를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했을 때 산재로 인정받아 치료비를 받은 겁니다.
야구를 하다 넘어졌다. 축구를 하다 어깨를 다쳤다. 이처럼 체육대회에서 입은 부상이 산재로 인정된 경우는 전체의 30%. 심지어 등반대회 뒤 무릎이 아픈 경우, 점심 회식 뒤 신발을 신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다 넘어진 경우 등도 모두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공단 직원들은 산재 처리 절차에 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너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죠.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고 업무상실을 당했으면 당연히 산재로 처리해야죠. 아니, 다쳤는데 왜 신청 안 합니까?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산업재해율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5년간 이들의 산재율은 평균 0.33%로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 금융직종에 비해 4배나 높습니다. 공단 측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판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공단 직원이요, 산재 처리가 되려면 우리가 결정 안 해요. 고용노동부 다른 전문가들 참여한 회의체에서 결정해요.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공단 직원들의 업무상 질병 역시 공단이 운영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 근로자에게도 공단 직원만큼 문턱을 낮춰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험이 누적이 되다 보면 사실은 개인적인 노동자들은 포기하는 그런 경향까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승인을 받으려는 노력조차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신청도 어렵고 인정받기는 더더욱 어려운 산업재해. 대체 누굴 위해 산재보험이 존재하는지 근본부터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공단은 근로자하고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공단이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기관이다라는 그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넓혀나갈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빨리 산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